한국을 출발한 지 14일 만에 탐험대는 드디어 라사에 도착했습니다. 라사 시내는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도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라사의 동쪽은 백화점과 각종 쇼핑몰들이 들어서 있고 그 옆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꼽히는 포탈라궁이 있었는데요. 포탈라궁은 달라이 라마가 살던 궁전입니다.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성지로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탈라궁 앞은 원래 호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은 호수를 매립해서 인민광장을 만들어 놓고 티벳이 중국에 편입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포탈라궁은 달라이 라마가 정사를 돌보던 백궁과 종교적 제례를 지냈던 홍궁으로 구성되어 아직까지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티벳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없이 대변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포탈라궁 앞에서 위세를 뽐내어 펼덕이는 대형 5성 홍기와 넓은 인민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아간 족항사원은 불교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대법당 앞에는 벌써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오체 투지를 하는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절을 하는 사람들 옆으로는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족항사원을 찾기 때문에 하루 입장객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만 이제 들어갈 수 있군요. 제한되어 있는 수만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마니차를 돌리면서 계속 불경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들로 보이고요. 그 옆에는 끊임없이 절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서서 자신만의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승려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벽에 구멍이 파진 돌이 있고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면서 웃고들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멍에 넣게 되면 행운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도 저런 걸 믿으시나? 참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의 탑돌이와 비슷한 형태인 성지 주위를 도는 코라를 하게 되는데요. 코라는 족항사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코라를 도는 골목에는 수많은 가게와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가게에는 소형 마니차와 경전뿐만 아니라 티베트 전통 장신구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삐 코라에 나섰는데요. 한 바퀴 돌면 사소한 죄가 3번 돌면 이번 생의 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꽤 될 것 같은데요? 꽤 멉니다. 단체로 순례를 나선 사람들로 길이 꽉 메어진 틈에 이번에는 한껏 멋을 낸 승려들도 보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 틈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소녀는 부모와 함께 오체 투지로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8개월째 족항사원을 돌며 순례자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병원비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떠나가는 소년 가장의 측은한 뒷모습을 보며 이 소년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성지 중 한 곳인 남초호수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라사와 청해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청장공로 옆으로 라사와 거울물을 잇는 고원철도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고소증과 얼어붙은 땅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공사라고 했지만 중국 정부는 서부 개발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힘들 텐데요. 해발이 높았어요. 2008년 북경 올림픽 이전에 안전개통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총 길이가 1142km나 되고요. 투입되는 예산만도 24억 달러랍니다. 우리 경부선의 거의 3배 가깝네요. 예.
그런데 이 공사를 오로지 현지인들의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티벳은 워낙 고원지대라서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100여 대씩 군 차량을 동원해 물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해발 5,120m의 라켄나 고개에 있는 탈초입니다. 저 멀리 남초 호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기 파란 게 호수예요. 예,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남초 호수는 길이가 무려 70km, 너비는 약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라켄나 고개를 내려와서도 약 20km를 더 달려야 남초 호수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다다르면 제일 먼저 합장바위가 반기는데요. 남초 호수가 해발 4,718m에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다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넓은 호수의 크기에 놀라고 시리디 푸른 하늘과 히말라야 줄령의 하얀 빛을 함께 담고 있는 호수는 티벳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성지 중의 성지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온 많이 밤매 훔 누군가 정성껏 새겨놓은 마니석이 보이고 이곳저곳에 사오는 돌탑도 여기가 성지임을 알립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코라를 돌며 온만이 밤매움을 외쳐야 할 호숫가에 단 한 명의 순례자도 눈에 띄질 않았는데요. 올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조랑말을 태워주는 장사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순례자가 없는 시기라 하지만 티벳 최대의 성지 중 하나인 이곳 남초 호수에 순례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장사꾼만 남아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예. 남초라 새겨놓은 바위 하나가 이곳이 신들의 고향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새하얀 눈이 더없이 곱게 보이는 탕글라 산맥을 배경으로 해발 4,718m에 이처럼 물빛 고운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먼 길을 고속중에 시달리며 숨차게 달려온 탐험대원들은 지나간 고통을 잊기에 충분했고 앞으로의 일정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